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울산 또한 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울산의 인구 대비 동물 유기 건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의 유기동물 현황과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기창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센터장, 이승진 울산시 수의사 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울산의 유기동물, 반려동물 문화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센터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울산 내 반려동물과 좀 함께하는 인구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비반려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49만 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12만 가구, 즉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견을 키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예. 전반에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중문화가 됐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렇죠. 아주 많네요. 이제는 예. 거의 핵가족화가 되고 음. 그다음에는 1인 가구가 늘고 그리고 또 이제 과거보다 좀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을 많이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예. 많이 키우게 되는데 예전에는 기른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함께한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게요. 아니 그 반려동물과 그 예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만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물자유연대 발표가 있어요. 유실 유기동물 분석 2023년도 자료인데 이거 보면 울산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낮고 유기 건수는 높다고 합니다. 7대 특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네요. 실제 동물병원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수의사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실제로 이렇게 반려인들 많이 보실 테니까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느껴지기보다는 예전과 달리 동물 보호 시스템과 동물 병원 간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갖다가 느끼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울산 시내에서 약 3,000마리의 어떤 유견이 발생되고 있고 매년. 예. 예. 그다음에 3년 전에는 입양률이 약 한 22%였는데 작년에는 16%로 이제 감소했고 그다음에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이제 유일하게 직영 보호소가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연사의 비율이 상당히 이제 높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보호소 자체를 공개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입양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빨리 직영보호소의 어떤 신설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영 동물 보호소의 신설이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절 때, 휴일이 길 때 이럴 때 유기동물이 많이 좀 나온다고 유기 사례가 많다고 좀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물을 유기하는 패턴이나 특별한 동물 유기 원인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발생되는 유기견의 어떤 평균 연령을 파악을 해보면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예. 평균 연령이 한 1.8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어린 개체가 많고 이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개체가 마당개와 어린 길냥이들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중성화 수술이 되지 않는 개체의 어떤 무분별한 번식 자체가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되지 않은 입양으로 인해서 관리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혹은 또 먹이라든가 의료비와 같은 그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유기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마당개라든가
혹은 또 어린 길냥이와 같은 유기동물이 이제 많은 수를 다수를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유기동물 나오면 이제 마땅히 있을 곳이 없잖아요. 뭐 보호소 같은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도 하고 입양이 좀 되면 또 좋은데 입양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 울산의 동물 유기동물 입양률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전국 평균은 한 29% 정도가 입양되는 반면에 네. 작년도에 우리 울산의 입양률은 16.5% 정도로 좀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나이가 많다든지 뭐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품종견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우리 울산은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직률이 좀 많고 그리고 또 그 단기 치료하는 분들이 이 다른 시도에 비해가 많단 말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입양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지금 아주 그 좀 획기적인 정책으로서 올해 동물복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시내 중심가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만들어서 좀 시민과 근접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입양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또 저희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원래부터는 맞이방을 만들어서 지금 입양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와서 교감하고 그다음에는 적절한 입양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입양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참 좋네. 시내에 예. 어쨌든 시민들이 좀 자주 찾아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기동물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한 과제들, 정책들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그 지자체에서 이제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동물 등록제 예. 지원과 같은 유기동물을 갖다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길냥이 같은 경우는 예산과 인력의 어떤 한계점으로 이래 갖고 더 이상 어떤 줄이는 부분, 발생을 갖다가 방지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됩니다. 현재 고양이는 그 등록이 의무는 아니죠. 강아지만 맞습니다. 의무 등록제라고 알고 예, 있는데. 예. 등록을 권장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실내에 예. 있다 보니까 동물 등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예. 상황인데 뭐 강아지처럼 다만 산책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어린 길냥이 주로 이제 길냥이에서 유기동물이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예.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결국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만 방지할 수가 있는데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린 길냥이가 유기동물로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마리수의 한 70% 정도가 이제 중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중성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방안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세요? 예, 가장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책임감 의식 부족이거든요. 예. 이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기르는 거에서 가족화해서 같이 함께 가는 공존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냥 키우고 뭐 이러는 거에서 우리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왜?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민 의식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주로 많이 할 겁니다. 또 그래서 거기 교육 중에는 우리가 뭐 입양 캠페인이라든지 홈커밍 데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료 훈련, 무료 건강검진, 뭐 그리고 독 스포츠 동물을 키우는 것도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스포츠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료로 저희 센터가 해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모델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나. 거기 중심에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틈새 공포까지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이니까 참 책임 있는 행동을 좀 보여주셔야 할 텐데 이게 사실 뭐 유기 파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아무래도 뭐 때마다 예방 접종도 해야 하고 반려동물도 생명이니까 뭐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원비가 비싸서 뭐 유기 파양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잖아요. 예, 예. 뭐 이해가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만, 예, 그 동물 병원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떤 이유에서 좀 그렇습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동물 진료를 하는 과정상에 어떤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을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진료 과정 중에 동물을 보정하고 그다음에 처치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 과정 단계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예. 사람 같은 경우에 단순히 스케일링만 하면 되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해야 됩니다. 아,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이제 마취전 검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에서 대부분의 진료비를 부담을 하고 진료 시에서는 낮은 자부담만을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내는 진료비를 평가하다 보니까 예. 실제보다는 훨씬 부풀려지게 비싸다고 느끼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국민소득을 가진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진료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동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의료보험과 같은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이게 동물 병원비가 비싸다는 것도 실은 그렇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현황 또 해결을 위한 과제 무엇이 있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성기창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장, 이승진 울산시 수의사 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울산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센터장님, 울산이 이제 반려동물과 관광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건데요. 그간의 성과 좀 평가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울산이 다른 시도보다 반려동물 정책은 가장 앞서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로서는 우리 울산이 진짜 뭐 2011년 당시에 애견 운동공원이 2012년도에 남구에 지금 현 시장이신 남구청 그 김두겸 시장님께서 남구청장 하실 때 애견 운동공원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개 운동장이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월드컵 경기장 왜 필요하냐? 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애견들과 동물,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이승진 회장님께서 2016년도에 수의사 회장을 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그 전국 최초로 애견 그 벤처 수의사 염원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건립되면서 우리 울산이 이승진 회장과 함께 전부 다 그 했었던 게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건 또 전국 최초죠. 아, 전국 최초입니까? 그리고 지금 또 2023년도에 우리 울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가 선정되고 이제 차후에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인 중구에 반려동물 건강 문화센터 아, 예. 이것까지 들어선다면 유기동물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선도해가는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가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쪽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울산이 좀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숙박시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경주 같은 경우는 덕혜의 호텔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런데 우리도 그런 공간 확보 그리고 또 이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카페라든지 식당 이런 데도 반려동물과 함께 좀 자연스럽게 눈치 안 보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예. 누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울산을 찾지 않겠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려인들은 항상 그거 신경 쓰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갈 수 있나, 잘 수 있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지. 우리는 네. 사실은 친화 관광도시라면 결국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반려동물과 즐길 수도 있고 여행도 함께 하고 생활과 힐링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개관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까지는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저는 함께하면서 차별화시키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자. 함께 차별화,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모든 SNS 홍보망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개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한 14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지금까지는 2만 명 정도가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2만 명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지금 1차 목표는 25% 정도, 2만 5천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 1월부터 5월 달까지 지금 만 명이 넘는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지역의 명소화로 만들자. 예. 그러려면 볼거리, 즐길거리, 재미거리 그리고 교육의 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출근하기 좋은 직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 출근하기 좋은 직장이 되면 이 지역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지역의 명소화가 된다. 그래서 함께 하자. 차별화시키자. 예. 경쟁력 있게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지역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주셨고요. 그렇다면 수의사회 차원에서는 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부분 좀 기여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칭찬도 많이 하시던데 2016년에 처음 예. 먼저 여기 계신 성기창 센터장님이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견 운동장을 오늘 분위기가 왜 네. 두 분의 합이 이렇게 잘 맞으십니까? 예. 운동장을 제안해서 이제 성사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예. 그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특히 이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의 어떤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양편으로서 이제 반려동물 친화 관광을 제안을 했고 성사되어서 재작년에 이제 반려 친화 관광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그 동물 의료보험에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그 동물 등록비를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 남구청에 제안을 해서 그것이 성사되어 가지고 지금은 울산시 전체
지자체가 이제 동물 등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울산광역시 울산 수의사에서는 또 이제 남구 애견 운동장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반려인들이 좀 더 즐겁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지난 30여 년 동안 반려동물 불모지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기 위해 갖고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준 우리 수의사회 회원, 특히 이제 일선 동물병원 원장들이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려동물 뭐 친화도시 관련해서 인프라도 준비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 반기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마찰도 존재하는데요. 비반려인에게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생겨야 하는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예. 공존하려면 일방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서로 양보하고 예. 배려하고 이러면서 함께 이제 가야지만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제는 함께 가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함께 가기 위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공공예절 교육이라든지 예. 그리고 캠페인, 시민 인식 개선 뭐 이런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구분해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들은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제도를 만들고 제도는 어찌 보면 문화를 자극해가지고 그 문화가 우리 시민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반려동물, 유기동물 문제 이런 거는 영원한 미제 숙제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한번 멋지게 우리 예.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예, 캠페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하지 마시고 예.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시면 안아주시고 그렇죠. 또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예.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 오면 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울산 시민분들께 책임 있는 반려동물과의 또 동행과 공존 중요할 텐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이승진 회장님이 좀 전해주십시오. 예,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함께하는 존재, 일상에 대체 불가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의식과 인식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일부 몰상식한 반려인들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타인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배려, 그다음에 작은 양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걷는 산책길이 즐겁게 걷는 산책길이 타인에게도 비반려인에게도 즐겁고 상쾌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작은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마무리로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성기창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센터장, 이승진 울산시 수의사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 가족으로 자리